했던 게 이제 처음에 출력, 변수 하는 거고요. 앞으로 할 거는 조건, 반복, 함수 등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컨트롤 하는 게 좀 익숙해진다 싶으면은 객체 클래스 뭐 상속 이렇게 할까? 오키 스트림 간단하게만 쓸게요.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건데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기본 이 아래에 있는 게 심화 약간 그 언어만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기본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다른 언어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 C 언어, 뭐 자바스크립트, 기타 등등 C++. 그러니까 출력, 변수, 조건, 반복, 함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코드를 다루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것이든 간에 코드는 다 활용을 하잖아요. 요 위에 거는 코드를 다루는 법. 그래서 웬만하면 다 있는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아래 있는 얘네는요. 이제 뭐 자바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자바에서 약간 좀 자바의 특징적인 내용들, 자바가 이제 객체지향 언어로서의 어떤 특성들, 특징들을 갖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둘로 나눠봤을 때 여기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면 얘는 그냥 안 보는 게 낫다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이 아래 내용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기본적인 코드 다루는 법을 내가 어떤 뭐 연습이나 숙달하지 않아서 숙련도가 떨어진다면 이걸 활용한 표현은 당연히 못하는 거지. 이건 그냥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프로그래밍 쪽에 발을 들였을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그 많은 인터넷 강의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출력 1강, 변수 2강, 조건문 3강, 반복문 4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이런 인터넷 강의를 접할 때 어떤 식이냐면 1강 들어. 그냥 끄덕끄덕해. 2강 들어. 변수 이런 거구나. 그리고 3강 들어. 조건문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뭐 4강, 5강 쭉쭉 나가다가 갑자기 객체 클래스 뭐 이런 내용 나오면은 뭐 끄덕끄덕 할 수 있겠지. 대신에 내가 만약에 인텔리제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이런 편집 프로그램 가지고서 내가 코드 치려고 하면은 손가락이 안 움직여.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은 걔는 죽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 이걸 내가 못 써. 그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 이건. 되게 사실 안 해도 되는 잔소리긴 한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얘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걸 숙련시키고 뭐 숙달하는 그 과정들은 집에서 혼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시간 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뭐 100이라고 쳤을 때 얘를 한 80대 20 정도로 놔야 돼요. 시간 또 노력 대비 그 비율을 8대 2, 뭐 7대 3 이 정도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이 다음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다시 언급을 하는데 착각이 뭐냐면은 공부랑 학습이랑 같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 구분을 해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보세요. 수능 공부는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지?
나 뭐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나 공부하고 올게 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때 취했던 어떤 공부법이랑 여기서 해야 되는 그 학습법이랑은 좀 차이가 커요. 어. 만약에 내가 그냥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해. 그럼 책 펴고 뭐 인강 듣고 뭐 개념 문제 풀고 심화 문제 풀고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쪽은. 연습을 하진 않아. 수능 공부에 대해서 연습한다고 해봤자 문제 푸는 연습이잖아요? 그럼 걔는 학습이냐? 따져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요걸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학습 쪽으로. 이 분야는 특히 공부는 안 해도 돼. 사실 나도 공부 안 해. 대신에 학습이랑 연습은 해야 돼. 뭐랑 똑같냐면, 자전거 못 타시는 분 있어요, 여기? 자전거. 나 자전거 타야 돼, 일단. 나 자전거 타고 여기서 집까지 자전거 타고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자전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야 되나? 뭐 가운동량, 축운동량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운동에너지 뭐 이런 거 알아야 돼요? 모르지. 필요 없단 말이야. 자전거 타기만 하면 그만이죠. 근데 자전거 내가 한 번도 안 타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이론적인 거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그냥 타고 몸에 체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건 후자의 개념이 맞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게 좀 어색해서 또는 공부하는데 또는 학습하는데 습관이 안 들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때도 말했다시피 이거 어려운 분야가 아니야 사실.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 좀 낯선 분야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대화할 때 평소에 뭐 사람끼리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대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낯선 거야.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런 거 볼 때 한두 번으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내 몸에 체득할 때까지.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 초보자든 뭐 숙련자든 간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낯선 거를 안 낯설게 하기거든요. 어려운 거는 그냥 머리가 좋아져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 근데 낯선 거를 안 낯설게 하기는 많이 보면 돼. 많이 보고 자주 보면은 안 낯설어질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야 돼요, 얘를. 그러니까 어려운 거랑 낯선 거랑 구별을 좀 해야 된다. 인 거고, 이게 어렵게 느껴지기보다는 내가 막 얘기를 듣고서 뭐, 또는 개념 설명을 듣고서 이해가 충분히 된다. 그럼 이건 어려운 게 더 이상 아닌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건문을 좀 배울 건데, 조건문. 뭔지 몰라도 되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이렇게 돼 있대. 실행하면 결과는? 내가 이 버튼 누르면 여기 지금 출력은 3줄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3줄? 이렇게? 내가 이걸 5로 바꾸면 여기만 살짝 바뀌겠지. 요 숫자만. 그죠? 이거는 방금 전에 했던 변수 활용하는 거. 근데 좀 밑에 보면 얘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내가 여기 20이라고 해놨으면은 그냥 사람의 눈치껏 얘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여기 5라고 돼 있으면은 얘가 나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말을 좀 자세히 해야 되는 게 얘가 여기서 만약에 20이면 성인만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그지? 얘가 만약에 5라면 미성년자만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어. 문제는 뭐예요? 이유가 뭘까? 나는 뭐 아무 컨트롤도 안 해줬죠. 지금. 그지?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값 넣었고요. 출력 세 줄 하고 이게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한 줄, 그리고 이 한 줄은 어쩔 때는 실행이 돼야 되고요. 또 어쩔 때는 실행이 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쩔 때는 실행이 돼야 한다. 어쩔 때는 실행이 되면 안 된다. 그 어쩔 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얘가 정하겠지. 이제 이 값에 따라서 얘만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값에 따라서 얘만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일단은 얘를 좀 죽여놓고, 지금 내가 실행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맞는 내용인가? 나이가 5살인데 성인이라고 나오는 건 틀렸죠. 보세요. 이게 조건문의 기본 꼴이에요. 조건문의 기본 꼴이고 저는 이 한 줄을 이 안쪽에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뭐 빨간 줄 무시하고 모양은 왜 이렇게 썼을까? 왜 들여쓰기를 한 번 더 했지? 보기 편하라고 또 맞긴 한데 절대적인 이유가 있죠. 왜 나는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아, 자동으로 돼버리네. 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들어가 있는 건 누가 결정해요? 중괄호가 결정하지. 중괄호에 몇 번 감싸지는가에 따라서 몇 번 들여쓰기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첫째 날에 있었죠. 그러면은 이 한 줄 같은 경우는 얘랑 달라져야 되는 게 이제 얘랑 달라져야 되는 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번 감싸진 거예요. 지금 이 당신의 나이, 이 프린트가 봤을 때, 이 프린트 입장에서 봤을 때 몇 번 감싸졌지 나는? 여기 하나, 이렇게 둘 감싸졌죠. 얘 입장에서 보면요. 여기 한 쌍이랑 두 쌍이랑 여기 세 쌍이 됐으니까 세 번 들여쓰기 하는 거죠.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조건문의 기본 꼴인데 이게 뭔 뜻이지?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 이런 뜻이죠. 만약에지. 만약에 요 소괄호 안쪽은 뭘 써줘야 되냐면은 true 아니면 false가 들어가야 돼요. true가 뭐지? 3이죠. false가 뭐지? 거짓이죠.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야 돼. 이렇게. 이게 완전한 모형이에요. 조건문을 이제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결과값 true 아니면 false 얘로 이 안에 들어있는 애를 실행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요. true랑 false는 자료형이 뭐예요? true와 false는 불리언이라고 해요. 정수가 뭐였지? 정수가 인트였죠. 실수는 더블이었죠. 얘는 뭐 1, 2, 3 이런 거 닫는 거고 얘는 1.11, 뭐 2.2 이런 애들 닫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불리언은 true 아니면 false를 담아요. 그래서 아까 보라고 한 것 중에 자바 자료형 중에 불리언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잘 보면은 오른쪽에 기본 값으로 false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숫자가 아니라 논리를 담아요. 참 또는 거짓. 그 외에 아마 고등학교 수학 시간? 고등학교 맞나? 명제라고 있죠. 단원 중에. 참거짓 따지는 거. 거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노란 줄 있죠. 노란 줄은 에러가 아니야, 일단. 이거는 그냥 경고예요. 와닝이야, 이건. 와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고 정도예요, 노란 줄은. 지금 뭐래요, 얘가? Condition is always true라고 하죠. 무슨 뜻이겠어요, 그럼? 이 조건문에 있는 요 소괄호 안쪽에 있는 애를 조건식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조건식이 컨디션이야. 조건식이 컨디션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조건식의 결과가 무조건 참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쓰면은 always false라고 하죠. 조건식의 결과가 무조건 거짓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렇게 쓴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걸 잘 들어보죠.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이라면 얘는 실행될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라면 이 안쪽은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true 또는 false라고 써주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 그리고 내가 답을 정해놓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문제가 뭐야? 실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성인이라는 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나오겠지. 그지? 내가 몇 번 실행을 하던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좀 지워보자고. 얘도 조건문에 맞게 써보는데 이거를 false로 담아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성인만 나오겠지. 이 둘 중에는. 왜?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안쪽을 실행하겠다인 건데 얘는 무조건 참이니까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 안쪽은 실행하지 않겠다인 건데 그럼 당연히 실행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이제 25면 나이가 25이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결과는 뭐 딱히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15이다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 점은 여기겠네요. 이게 무조건 참, 무조건 거짓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무조건 참, 무조건 거짓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재료는 얘라는 거지. 이 나이 값에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자가 결정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인 또는 미성년자의 조건을 여기다 걸어줘야 돼. 이게 뭔 말이냐면 성인의 조건은 뭐예요? 20살 이상이어야 되지. 뭐가? 나이가. 이렇게 써주는 게 맞지, 그러면. 그래서 이거 알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상, 이하는 뭐야? 그치? 기준을 포함하는 거고, 초과, 미만은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라고 읽어야 될까? 보세요. 이걸 그냥 쭉 읽어볼게요. 이게 뭐지? 변수 만든 거죠. 변수 만들고 15라는 값을 넣었어, 내가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15 그냥 출력하고,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지? AG는 AG가 아니라 15가 맞지, 왜? 이퀄 마크 왼쪽에 없잖아요, 여기는. 이퀄 마크 왼쪽에 없으면 값이라며. 그럼 얘는 15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20은 20은 15 이상이다. 맞아요? 20은 15 이상이다. 그러면은 참이죠. 맞는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 이 안쪽은 실행이 되겠네요.
좀 이상하죠, 근데.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지금 내가 이거 그냥 한국말로 읽었잖아요. 이상한 점 못 느꼈어요? 지금 나이가 15이면은 미성년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왜 성인이 나오냐고. 애초에 이게 잘못됐잖아. 이해돼요, 이거? 이건 미성년자의 조건식이죠. 사실 성인의 조건식은 반대가 돼야 하는 거 맞잖아. 에이지가 20보다 커야지. 그죠? 뭔가 내가 한국말로 해봤는데 이상한 것 같아 하면은 그냥 아예 논제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짜야 된다는 거야? 20보다 커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에이지가 20보다 크면,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 나오는 거지? 나이가 15이니까 미성년자만 나와야 되는 거네. 그죠? 이렇게. 그럼 나이가 만약에 25이면 성인만 나오겠네. 왜? 얘가 25이라서 이게 거짓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이 if false면은 이 안쪽 게 실행이 안 된다며. 근데 이 아래 거는 맞는 말이 돼버렸으니까 이 안쪽에는 실행이 되겠네요. 근데 이러면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내가 20살이야. 그럼 난 뭐 성인이야, 미성년자야? 성인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결과가 어때요? 미성년자도 나오죠. 이유가 뭐예요? 이게 포함하면 안 될 거 아니야. 20 미만이어야 미성년자니까.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었다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맞지. 19살부터 그 아래가 미성년자니까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되게 쉬운 게 뭐냐면 굉장히 쉬운 내용인 게 잘 보세요. 10 더하기 20이야. 이거 다 뭐예요? 그냥 수학이다 했을 때 30이죠.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 10은 20보다 커 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보세요. 야, 10 더하기 20이 뭐야 하면은 내 친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30이야 라고 하면 되죠. 근데 친구한테 10은 20보다 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 얘는 뭐라 해야 돼? 아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쓰면 20은 10초가야?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때는 맞아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수끼리 산술연산으로 묶여 있으면은 결과는 산술연산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정수로 끝나요. 근데 정수끼리 이게 뭘까? 그 아까 찾아보라고 한 거 있죠. 그 자바 연산자. 산술 연산자 있었고 대입 연산자 있었잖아요. 그 잘 보면은 비교 연산자라고 있었을 거거든요. 얘는 비교 연산자야. 그래서 뭐 기준 하나를 잡고 얘가 이상, 초과, 이하, 미만 이게 될 거고요. 이게 뭘까? 이게 같다야. 수학에서 같다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렇게 쓰잖아요. 네, 언어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같다는 이퀄 마크 두 개로 쳐요. 이게 같다고요? 이게 뭘까? 요게 다르다. 즉 같지 않다. 이고 이 느낌표는 not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not equal 이렇게 읽으면 돼요. 같지 않다, 다르다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각 상황에 맞는 조건식을 짤 수 있어야 돼요. 이 조건문 개념에서는.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 값이 20이어도 성인이라고 잘 나오고요. 이제 둘 다 나오는 상황 아니지. 이 값이 age 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얘만 실행이 되고요. 어떨 때는 얘만 실행이 돼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얘는 실행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태.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죠. 이 안쪽에 있는 얘도 실행이 항상 되는 게 아닌 상태로 만들어준 거예요. 조건문으로. 그래서 이 조건식을 컨디션이라고 하고 이 조건식을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 과정을 컨디션 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이런 거는 다 쉽게 할 건데 이 조건식 짜는 게 좀 어려울 거거든요, 초반에. 이 연습부터 할 거고요. 이게 그냥 눈으로 읽혀야 돼. 초반에는 초반에 코딩은 내가 할 거고요. 그러니까 강사인 내가 할 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저 사람이 지금 쓰는 거를 눈으로 빨리 캐치해서 머릿속에서 한번 돌려보는 거야. 그리고 결과가 어떨지 추측하고 예측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될 건데 좀 생각을 빨리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눈으로 잘 쫓아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건문의 가장 기본 형태.